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장마 직전에 짧게 자출하는 영상만 올리고 나서 한 2-3주 만에 뵙는 거죠.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더워, 미칠 것 같아 진짜. 야간에도 막 3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밖에서는 자전거를 탈 엄두가 안 납니다. 매일 그냥 실내에서만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들 비슷한 심정이죠? 여름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자전거 탈 때는 정말 사소하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소하긴 한데 굉장히 또 여름에는 유용한 팁들이 있거든요. 여름을 처음 맞이하는 자린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간단한 것들입니다. 일단 여름철 라이딩은 더위와의 싸움인데,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습하기 때문에 온도도 더 높게 느껴지고요, 땀도 더 많이 나는데, 이때 우리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신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물이 필요하다 싶을 때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처럼 뭐 10분, 15분 내가 정해놓고 계속 마셔줘야 돼요. 땀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물 많이 마신다고 뭐 화장실 자주 갈 필요 없고요. 대부분 뭐 다 땀으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평소보다는 좀 용량이 더 큰 물통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물통 케이지에 들어가는 일반 물병들이 대략 한 500, 600 이 정도, 그리고 큰 게 뭐 한 800ml 이상, 850 뭐 이점 되죠. 지금 보시면은 조금 작은 게 한 600ml, 그리고 큰 게 한 85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들어가는 걸 쓰시는 게 좋고, 보냉 물병 좋습니다. 좋은데 장거리에서는 보냉 물병은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보냉 물병은 시원하긴 한데 이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찬물은 그 잠깐은 시원한데 우리가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은 라이딩 할 때는 좀 미적지근한 그런 물이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장시간 라이딩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없는 날인데도 뭐 목이 막 타게 마른다든지 숨이 막 잘 안 쉬어진다든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종종 있거든요. 요즘에 세상이 정말 편해졌는데 핸드폰으로 미세먼지 어플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존인데, 오존 수치가 높은 날에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절대 야외 활동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오존 수치가 높을 때 몇 시간씩 자전거를 타잖아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정말 뭐 기도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 깊은 숨을 쉬려고 하면 막 콜록콜록 하면서 아픕니다. 이런 증상들을 저도 겪어봤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봤는데, 그런 날들을 분석해 보면은 오존 수치가 높았던 그런 날들이더라고요. 자전거를 몇 시간씩 타면은 일반적인 수준의 운동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거든요. 몸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만, 좀 날씨가 정말 그런 날에는 정말 타고 싶어도 야외 라이딩은 좀 자제하는 그런 게 좋습니다. 라이딩 할 때 어디 아프면은 제발 좀 참고 타지 마세요. 통증을 참으면서 라이딩을 계속하는 거는 결국에는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거든요. 어디가 아프다, 몸이 계속 신호를 주는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전거를 타자고요. 그리고 라이딩 할 때 반팔이 무조건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에 밀착되는 이 요즘에는 냉감 소재의 팔토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착용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답답해서 뭐 팔토시 같은 거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발라 주셔야 돼요. 정말 더울 때는 그늘에서 좀 쉬어 가야 되죠. 뭐하러 뭐 몇 시간씩 멈추지도 않고 자전거를 탑니까? 몸만 축나는데. 라이딩 중에 저지나 뭐 팔토시 같은 데다가 물을 좀 뿌려주면 실내 기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라도 몸을 금방 시원하게 해줘요. 이게 옷에 젖은 물이 바람에 마르면서 기화하면서 이 열을 뺏어가거든요. 이 토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뿌리지 않아도 땀이 난 게, 땀이 기화하면서 열을 자꾸 뺏어가니까 우리가 좀 시원하게 느끼는 건데, 이게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뭐 특정 제품을 추천하진 않을 거지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런 것들 잘 사용하시면 여름에도 좀 꽤 시원하게 라이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통 용량이 좀 큰 게 좋고,
가끔씩 뭐 뿌려주려면 어쨌든 간에 물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몇 시간을 도는데 중간에 물을 보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그 코스를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뭐 편의점이나 매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중간에 물을 마시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여름에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탈 때는 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공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서울 같은 데는 뭐 워낙에 구석구석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몇 시간씩 해도 공도를 탈 일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같이 지방 사는 분들은 공도를 라이딩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자전거 도로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방이고 좀 한적한 시외 지역으로 나가면 차가 거의 없어서 라이딩할 때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근데 이렇게 뜨겁고 더운 날 자동차 운전자들은 물론 에어컨을 켜고 운전을 하지만 뭐 아스팔트는 막 아지랑이 피고 대낮에 엄청 덥죠. 뭐 해는 엄청 막 뜨겁고 눈부시고 막 이러니까 운전할 때 아우 더우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는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나 스스로, 내가 뒤에 있는 운전자가 나를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화려한 옷이 될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후미등이죠. 후미등은 자전거 라이더를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이렇게 이제 저는 라이딩할 때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후미등은 켜고 다닙니다. 전조등은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하면은 못 켜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전조등도 앞에 계속 깜빡깜빡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어딜 다니던지 내가 혼자 다니고 이렇게 해도 항상 잘 보이게 하거든요. 빨주노 초파남보, 빨강색이 가시광선 중에서는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제일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뭐 실내에서 보면은 뭐 파랑색, 뭐 보라색,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밝아 보이는데, 실상 밖에 나가서 특히 낮에 다른 색깔 써보면은 멀리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빨강색이 최고입니다. 야간에는 여러 가지 색상 뭐 후미등 사용해도 좋긴 좋은데, 우리가 약간 뒤에서 보는 거는 약속처럼 빨강색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후미등도 그렇고 대부분 사용하는 자전거 후미등 대부분 빨강색이니까, 만약에 그냥 흰색을 뒤에다 달았다 그러면은 야간에는 저게 나한테 오고 있는 거라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빨강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에도 좋고 주간에도 멀리 있어도 운전자가 나를 발견하기 좋아요. 자, 오늘은 여름철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정말 너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